자유적립식적금의 선납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적립식적금은 정기적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데요. 자유적립식적금의 특징은 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월 적립금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적립 한도는 안 정해져 있어요. 매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자유자재로 배수로 해서 월 적립금의 배수만큼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납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늦게 넣는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선납과 지연을 퉁쳐 가지고 0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약정이자를 주는 방식이 정기적금의 선납이연 방식이 되죠. 지연이 발생하면 지연한 날짜를 월 만기 월수로 나눠 가지고 그만큼 만기 이연일에 생기고, 그때 해지하면은 약정이자를 주는 그런 게 이제 정기적금의 선납이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유적립적금은 월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실 분기 한도가 있는 적금인데요. 잠깐 결과만 보면 어찌됐든 선납을 함으로써 약정이자는, 그러니까 정기적립을 하면 19만 원을 주는데 선납하면서 11만 6천 원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자유적립적금의 선납 전략이고, 분기 선납이 제일 이자가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만일 12개월 만기에 이런 적금이 있다고 칩시다. 100만 원으로 할까요? 있을 때 그냥 가입을 한 다음에 정기적립으로 넣으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선납이 하나도 발생 안 해요. 매 건마다 선납을 계산을 하거든요. 같은 날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날이잖아요. 선납이 없어서 정기 적립이 되고 약정이자를 줍니다. 이거는 계산상의 오차고요. 근데 이제 매월 선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월 30날 가입을 했는데 매월 선납은 어떻게 하느냐? 9월 30날 가입해서 100만 원을 냈습니다. 9월 달은 끝난 거예요. 한도 거 다 쓴 거죠. 어차피 더 넣을 돈도 없고 만기일이 아니 마지막 날이고. 근데 10월 1일 그 다음 날이 밝았는데 새로운 한도가 또 1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마치 우물에서 샘이 솟듯이 100만 원이 딱 생기면 그날 바로 덥석하고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10월 30날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일날 적립했으니까 29일 선납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11월 달도 12월 달도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하다 보면 29일 선납이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인 일수가 318일이고요. 318일을 이자로 계산해 보면 이 정도 이자가, 이 약정 이자로 해서 계산해 보면 이 정도 이자가 더 붙게 됩니다. 금리로 따지면 이 정도 금리가 붙는 거고, 실제 금리가 올라간 건 아니고 미리 선납하는 바람에 더 붙는 이자가 이 정도고, 그걸 금리로 환산하면 이 금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1월 추가라는 전략이 또 이거는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유적립식 적금에 일반적으로 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연 한도는 없습니다. 그냥 매월 생기기만 해요. 그런데 만기일이 9월 30일이거든요. 9월 30일인데 이때 보면 9월 1일 날 한도가 생긴 거예요. 13개월째 한도가 생긴 겁니다. 이걸 덥석 물어서 적립을 하면은 29일에 선납 예치 기간만큼 느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만큼 더해지면서 선납 이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개월 추가하는 방식이 이제 매월 선납일 때, 매월 한도가 정해져 있을 때의 이 선납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렇게 선납을 할 때는 가입을 이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앞으로 당겨 볼까요? 그러면은 선납이 계속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일 날 가입을 해서 하면은 10월 1일 날 한도가 생성되기 때문에 10일 선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일짜리가 모여서 120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자유정시 적금은 만기일에 가입하는 게 제일 낫다. 9월 30날 가입해서 10월 1일부터 매월 1일 날 선납을 하면은 쏠쏠하게 이자가 증가된다. 그리고 막달에는 한 번 더 적립을 1일 날 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늘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분기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급여하나 월목리 적금이 50만 원입니다. 실제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9월 30날 가입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월 30날 가입을 해서 며칠 안 남았죠. 가입을 해서 적립을 하면 이거는 월 선납 방식이거든요. 이자가 28,000원쯤 증가했는데 분기 선납 방법을 누르면 95,000원이 늘어났고 1분기 추가를 하면 116,000원이 맨 처음에 봤던 금액이죠. 요만큼이 증가됩니다. 먼저 분기 선납부터 볼까요? 분기 선납은 9월 30날 가입을 해서 분기 한도가 15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월 적립금은 50만 원으로 정하면 분기 한도는 150이 되거든요. 석 달치를 한꺼번에 넣는 겁니다. 첫날 가입한 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되면은 바로 분기 한도가 10월 1일이니까 4분기 한도가 10월 1일 날 생성이 되죠. 150만 원이 생성이 되면 그걸 150만 원을 한꺼번에 적립을 하면 이게 다 논아져서 3개월치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4년 1월 1일, 24년 4월 1일 이렇게 적립하면 되는데 그러면 선납일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면 단위가 다르죠. 3, 6, 9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입니다. 이거는 네 달, 다섯 달, 세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 단위로 해서 선납일수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총 선납일수가 많아지고 이만큼 많이 이 선납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추가는 1월 추가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눌러볼게요. 7월 1일 날, 그러니까 만기는 9월 30일인데 7월 1일 3분기가 됐습니다. 3분기에 한도가 또 150만 원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립을 하면 또 선납일이 3개월, 4개월, 5개월 선납이 생기고 그만큼 더 총 선납일수가 증가하고 12만 원 가까운 금액이 추가 이자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거의 반 넘는 이자가 약정 이자의 반 넘는 이자가 추가 이자로 붙었죠. 이거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금리가 높아져서가 아니고 미리 넣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돈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금리가 아주 높을 때는 그거가 증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의 여유가 있을 때 가입을 9월 말일에 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9월 말일에 놓고 또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달에 1일 날 납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9월 말일 날 가입을 하더라도 둘째 달 1일에 적립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10월 1일이 아니고 11월 1일이죠. 이거는 2월 1일 이런 식으로 둘째 달 1일에 그러니까 두 달 선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금액이 점점 줄죠. 세 달 선납이 있고 그다음 분기 정기납이 있고 좀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사실은 돈이 많으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첫 달 1일에 가입을 해도 되지만 돈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땡겨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땡겨진 만큼 그러니까 5.85%의 금리가 그 파킹 예금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파킹 예금 또는 보통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은 무조건 여기다가 빨리 넣어버리라. 그만큼 이자가 더 붙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자유정지 적금은 월 한도나 분기 한도가 정해져 있는 적금이고 금리가 높거나 자금 여유가 있으면 월 한도 경우는 월 만기에 말일날 가입한 다음에 그 다음 달 1일부터 매월 1일 선납을 하고 마지막 달은 추가로 한 달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분기 선납은 분기 마지막 날 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분기 첫날부터 매 분기 첫날 선납을 분기로 분기납을 하고 마지막 한 분기는 또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적립식 적금의 선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